지금 너 이어폰 끼고 있어? 너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뭐야? 발라드? 힙합? 인디? 아니면 클래식이나 메탈? 사실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말이야, 너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만 알면 너라는 사람을 거의 다 알 수 있거든. 진짜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에이, 음악 취향이 뭐 대수라고, 그냥 좋으니까 듣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53개국 3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 이 연구에서 음악 취향과 성격의 관계는 국가, 언어,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한국에서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과 브라질에서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음악 취향은 그냥 취향이 아니야. 너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너는 플레이리스트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깨부숴야 할 게 있어. 사람들이 음악 취향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음악은 그냥 기분에 따라 듣는 거라는 생각이야. 기분 좋으면 신나는 노래 듣고 기분 나쁘면 슬픈 노래 듣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실제로 심리학자 렌트 프로와 고슬링이 200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음악 취향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타고난 성격 특성과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내가 10대 때 좋아했던 음악 장르를 지금도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기분은 변하지만 성격은 잘 안 변하거든. 그리고 너의 뇌는 자기 성격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골라서 듣고 있어.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해. 이걸 알아야 왜 음악 취향의 성격을 폭로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살림 푸어 교수팀이 2011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를 PET 스캔으로 촬영했거든. 결과가 충격적이야.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의 선조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심지어 마약을 했을 때와 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더 신기한 건 이거야. 도파민이 2단계로 분비돼. 먼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아, 이제 하이라이트 나온다 하는 그 순간에 미상액이라는 곳에서 기대감으로 도파민이 나와.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듣는 순간 측자액에서 쾌감으로 도파민이 터져. 이건 기대와 보상이라는 뇌의 가장 원초적인 보상 시스템이야. 음식이나 생존에 필요한 것도 아닌 그냥 소리인데 뇌가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류의 음악에서 이 도파민 반응이 일어나느냐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너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이야. 음악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분류 체계가 있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렌트 프로 교수가 만든 뮤직 모델이라는 건데 음악 취향을 5가지 차원으로 나눠. 첫 번째는 멜로, 부드럽고 감성적인 음악이야. R&B, 소울, 재즈, 발라드 같은 거. 두 번째는 언프리텐셔스, 꾸밈 없고 소박한 음악이야. 컨트리, 포크, 트로트 같은 장르지. 세 번째는 소피스티케이티드, 세련되고 복잡한 음악이야. 클래식, 오페라, 아방가르드, 재즈 같은 거. 네 번째는 인텐스, 강렬하고 반항적인 음악이야. 록, 메탈, 펑크 같은 장르. 다섯 번째는 컨템포러리, 현대적이고 리듬감 있는 음악이야. 팝, 힙합, 일렉트로닉, 케이팝 같은 거지. 자,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게 나와. 202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린버그 박사팀이 53개국 3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앤 소셜 사이콜로지에 발표했어. 이 연구에서 픽5 성격 특성과 음악 취향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워. 하나씩 알려줄게. 먼저 외향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컨템포러리 음악을 좋아해. 팝, 힙합, 케이팝, 댄스 뮤직 이런 거지.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아. 새롭고 에너지 넘치는 걸 좋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거든. 업비트하고 댄서블한 음악은 이런 뇌의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줘. 그래서 클럽에서 EDM 틀어놓고 신나게 노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단순히 시끄러운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뇌가 높은 수준의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야.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어떨까?
내향적인 사람은 멜로우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음악을 선호해. 잔잔한 어쿠스틱이나 재즈 클래식 인디 음악 같은 거지. 이건 내향적인 사람의 뇌가 이미 기본적인 각성 수준이 높기 때문이야. 뇌가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끄럽고 자극적인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피곤해져. 그래서 조용한 카페에서 재즈 들으면서 책 읽는 게 편한 거야. 그 사람이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뇌의 최적 각성 수준에 맞는 음악을 고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야. 성실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음악 취향이 정반대라는 거야. 성실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람은 언프리텐셔스한 음악을 좋아해. 꾸밈 없고 단정하고 질서 정연한 음악이지. 포크 컨트리 트로트 같은 장르야. 근데 반대로 성실성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사람은 인텐스한 음악을 좋아해. 록, 메탈, 펑크 같은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음악이야. 이 연관성은 53개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났어. 케임브리지 연구팀도 이 결과에 놀랐다고 해. 성실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성격과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음악 사이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편견을 깨부숴야 해. 메탈이나 데스메탈 같은 공격적인 음악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서 어떻게 봐? 무섭다, 공격적이다, 위험하다 이런 편견이 있지. 근데 사실은 정반대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연구를 보면 데스메탈 팬들이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야. 오히려 평화, 초월, 기쁨, 힘을 얻는 느낌이야. 연구자 톰슨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데스메탈 팬들이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건 가장 흔한 고정관념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화난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고 했어. 오히려 실험에서 분노와 긴장을 보여준 건 데스메탈을 처음 듣는 비팬들이었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한 설문 연구에 따르면 메탈 팬들은 모든 음악 장르 팬들 중에서 연인에게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어. 바람을 피울 확률이 가장 낮았다는 거야. 반면에 재즈 팬들이 가장 높았어. 의외지? 무시무시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로맨틱하고 충실한 연인일 수 있다는 거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음악 취향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큰 오산이야. 자, 그러면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너 혹시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슬픈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극의 역설이라고 불러. 슬픈 음악인데 왜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느냐는 거야. 이상하잖아. 슬프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1995년 팽크셉의 연구에 따르면 슬픈 음악이 행복한 음악보다 오히려 소름이 더 많이 돋는다는 결과가 나왔어. 소름은 뇌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슬픈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프로락틴은 원래 슬플 때 위로받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야. 근데 진짜 슬픈 일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실제 고통 없이 위로만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울지 않으면서 울었을 때의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확률이 높아. 자기 감정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린버그 박사가 밝혀낸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음악 취향은 성격뿐만 아니라 인지 스타일과도 연결된다는 거야. 인지 스타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공감형과 분석형. 공감형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정서적 교류를 중시해. 분석형 사람은 논리와 패턴을 찾고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해. 연구 결과가 뭐냐면 공감형 사람은 멜로우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좋아해. R&B, 소프트록, 싱어송라이터의 어쿠스틱 음악 같은 거지. 반면에 분석형 사람은 인텐스하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음악을 좋아해. 메탈, 하드록, 프로그레시브 록 같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형에 내는 음악에서 감정을 읽으려고 해. 가사의 의미, 보컬의 떨림, 멜로디의 슬픔 이런 걸 느끼면서 공감하는 거지. 근데 분석형에 내는 음악에서 패턴을 읽으려고 해. 기타 리프의 구조, 드럼, 비트의 복잡성, 곡의 전개 방식 이런 걸 분석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메탈 음악이 실제로 클래식만큼이나 구조적으로 복잡한 장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메탈 팬과 클래식 팬 사이에 겹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야. 둘 다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는 걸 즐기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자, 이쯤에서 너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 음악을 들을 때 너는 뭘 먼저 느껴?
가사에 공감이 가면서 눈물이 핑 도는 편이야? 아니면 이 기타 솔로 미쳤다, 이 비트 구성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편이야? 전자라면 너는 공감형에 가까워. 후자라면 분석형에 가까운 거야.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가 섞여 있어. 근데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가 너의 인지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난 그냥 유행하는 거 들어. 남들이 좋다는 거 들어. 이런 사람은 음악 취향이 없는 거야?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심리적 특성이야. 심리학에서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러.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현상이지.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중시하는 성격이야. 혼자 튀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연결감을 느끼는 거지.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집단에 소속되려는 본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거든. 차트 1위 곡을 듣는 것도 결국 뇌가 사회적 연결을 원하기 때문이야. 근데 반대로 남들이 모르는 인디 음악이나 언더그라운드 음악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놉 효과라고 해. 밴드웨건의 정반대야. 대중적인 것을 피하고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지. 이런 사람은 빅5 중에서 개방성이 매우 높아.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밴드를 발견했을 때 쾌감을 느끼고 그 밴드가 유명해지면 오히려 흥미를 잃기도 해. 이건 음악 자체가 아니라 발견과 독창성이라는 보상을 뇌가 추구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소름 돋는 연구를 하나 알려줄게. 케임브리지 대학의 렌트프로 교수가 2018년에 2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 이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처음 듣는 낯선 음악을 들려주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만 체크하게 했어. 단 10곡의 반응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예측했는데 특히 개방성과 외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맞췄대. 10곡이야 10곡. 그냥 좋다 싫다만 체크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자, 여기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줄게.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파악하고 싶으면 음악 취향을 물어봐. 요즘 뭐 들어요? 이 한마디면 돼. 그 사람의 대답이 그 사람의 성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팝이나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교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 발라드나 재즈를 좋아하면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인디나 얼터너티브를 좋아하면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고,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하면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 메탈이나 록을 좋아하면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섬세하고 충실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이건 확률이지 법칙이 아니야. 팝 좋아한다고 무조건 외향적인 건 아니고 메탈 좋아한다고 반드시 분석적인 건 아니야. 사람은 복잡한 존재고 음악 취향도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중요한 건 전체적인 경향성을 읽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작점으로 음악을 활용하는 거지. 이 사람은 팝 좋아하니까 외향적이겠지 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좋아하는 걸 보니 활발한 면이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하는 거야. 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줘야지. 음악 취향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 그리고 그 시기가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과 겹쳐. 2013년에 본네빌루 씨와 렌트프로가 2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음악 취향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혀냈어.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인텐스하고 컨템포러리한 음악을 많이 들어. 록, 메탈, 힙합, EDM 같은 거지. 이건 청소년기의 정체성 탐색과 관련이 있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과 뭐가 다른가를 탐구하는 시기라서 강렬하고 반항적인 음악에 끌리는 거야. 그러다 20대 중반에서 30대가 되면 컨템포러리 음악의 비중이 줄고 멜로우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음악의 비중이 늘어나. 발라드, 재즈, 클래식, 어쿠스틱 같은 거지. 이건 사회적 역할이 변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뇌의 변화와 맞물려. 직장 생활, 연애, 결혼 같은 인생의 과업들이 시작되면서 뇌가 자극보다는 안정을 원하게 되는 거야. 40대 이후에는 언프리텐셔스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음악 선호가 더 강해져.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을 찾게 되는 거지. 이건 자아통합이라는 심리적 과업과 연결돼 있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기에 음악도 함께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요즘 갑자기 예전과 다른 장르의 음악이 당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취향이 변한 게 아닐 수 있어. 너의 뇌가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다가 갑자기 잔잔한 음악이 듣고 싶어졌다면 너의 내면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 거야. 반대로 조용한 음악만 듣다가 갑자기 강렬한 음악이 당긴다면 너의 뇌가 변화와 자극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음악 취향의 변화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야. 자, 그리고 연애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게. 2011년에 빅토리아 대학교의 보어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 음악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걸 밝혀냈어.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같은 노래를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야.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핵심 가치관이 비슷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왜냐면 음악 취향이 성격을 반영하고 성격이 가치관을 형성하니까. 그래서 첫 만남에서 음악 취향이 맞으면 왠지 모르게 편하고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뇌가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음악 취향이 완전히 다른 커플은 안 맞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서로 다른 음악 취향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어. 공감형과 분석형이 만나면 한쪽은 감정적 깊이를 한쪽은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잖아. 중요한 건 서로의 음악 취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야. 너 왜 이런 노래 좋아해가 아니라 너는 이런 음악에서 뭘 느끼는 데가 되어야 해. 그게 바로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야.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오늘 영상에서 음악 취향과 성격의 관계를 많이 알려줬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야. 너의 음악 취향은 틀린 게 아니야. 어떤 음악을 좋아하든 그건 너의 뇌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너의 내면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방법이야.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게 우울한 게 아니야.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게 공격적인 게 아니야. 유행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게 주체성이 없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너의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야. 혹시 이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돼. 사실 말이야, 우리가 음악을 듣는 진짜 이유는 아마 이게 아닐까? 말로는 표현 못하는 내 안의 감정을 음악이 대신 표현해주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을 음악을 통해 발견하니까. 오늘부터 너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봐. 거기에 지금 너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음악 취향에도 관심을 가져봐. 그 사람이 왜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음악은 영혼의 언어야.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